봤을 때 이렇게 화려한 것과 또 반대로 봤을 때 또 화려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총. 여기 보이는 이 총이 진짜 이게 사실 너무 이번 멋있었어요. 전시 때 많이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과학의 집단화 현상 그것 때문에 60년대 특히나 그랬는데 이제 달 착륙 이후에 네.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소비를 했거든요. 달나라 굿즈라고 해야 되나? 네. 우주복, 신발, 뭐 심지어 운석까지 막.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총. 전자총. 삐삐삐삐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전자총은 아닌데 소리와 그 완구로 이렇게 풀이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총인데 네. 이게 이쁘게 포장이 돼서 팔리고 소비되는 게 재미있고 저도 그걸 갖고 놀았던 기억도 나고 네. 그래서 난 이제 이거를 실제 쏘는 총의 기능을 상실시킨다는 게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 상실시키고 장식화된 총. 살인 무기이긴 그러니까 한데. 사실 알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혹성 탈출 영화 네. 팀버튼 거였나 그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기괴하게 생긴 화성인들이 지구인들 죽이는데 되게 재밌게 죽이잖아요. 네. 그 중에 쏘는 게 바로 이런 전자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구적인 어떤 마인드로 갖고 왔을 때 너무 독특하고 재밌어서 실제로 3D 프린트로 총을 만들었고 거기다 직접 이제 칠을 해서 아 그럼 이게 3D 프린트 예, 만든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칠해본 건 처음이어서 진짜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이 색깔 칠하면서 눈도 안 보이고 색깔도 이게 맞는 색깔인지 모르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좀 과학의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다양한 문양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문양을 가져온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그냥 뭐 다른 층 보면 풍경화도 있고 네. 달나라 모양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기하학적인 무늬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그러니까 떡 무늬도 문양도 있고 있어요. 떡무늬. 보통은 이렇게 외국에서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다 그들은 우주선을 쏘았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좀 그러면 우주선 안 날려? 안 날리면 내가 그냥 하나 찍어줄게. 그래서 찍었어요. 좋다. 한국의 총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레이건은 시리즈 작품이 되게 무조건 이뻐야 된다. 총으로서의 기능은 필요 없다. 정말 근데 이걸 보자마자 너무 소장이 하고 싶었어요. 맞아. 개인 소장 뿡뿡. 너무 옛날에 그 앤디 와홀이나 팝 아티스트들이 왜 BMW나 벤츠나 그런 차에다가 그쵸, 거기다. 아트카 컨셉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렸어요. 저도 좀 아트적인 걸로. 어쨌거나 그럼 보는 우리도 이걸 예쁜 걸로 소비하는 게 네. 먼저였던 거네요. 그래서 기둥 같은 것도 이제 색깔을 더 하지만 이제 재료를 이제는 뭐 시멘트나 아니면 뭐 레진을 더 써본다든지 아니면 흙 테라코타 무덤에 있는 흙이 또 중요한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테라코타 같은 거칠은 거랑 컬러풀하게 해서 이제 안에 오브제를 다 걷어내고 마치 미라처럼 내장을 다 긁어내고 겉에만 남은. 겉에만 남게끔 해서 도자기로도 작업을 해보고 싶고 그것도 재밌겠다. 다양한 작업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오브제 작업을 좀 할 생각입니다. 조용히. 그냥 이거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아주 루틴하게 매일 반복적으로 그냥 사부작 할 수 있는 작업. 그 작품들을 보다 보니 회화 작품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보통 때 이제 다양한 매체들로 다양한 설치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랜만에 혹은 되게 가끔 뭐 보시는 원래는, 분들에 따라 네. 생소할 수도 있게끔. 원래 또 전공이 회화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양 한참 안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회화 졸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뮤직비디오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고요태 2집을 시작으로. 그거 하다가 보니까 좀 소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미디어가 관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영화와 함께 하면서 미디어로 넘어간 적도 있는데 회화를 안 하겠다 생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회화를 안 하게 되는 게 벌써 20년이 흘렀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크게 손을 다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오른손을. 정말요? 언제요? 그 슈리 영화 찍을 때 그걸 다쳐서 오른쪽 손목에 그 신경이 다 잘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사가 붙이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더라고. 2시간 3시간인가 넘게 수술하다가 아 이거 그림 이제 못 그려요 하고 이제 닫았는데 그림을 그 뒤도 그렸어요. 또 그렸는데 묘사가 아닌 뭐 다른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막 붙이고 막 왜냐면 이제 손이 잘 안 되니까. 안 돼요? 손이 감각이.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안 하니까 이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손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회귀 현상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막 뭔가 생각을 하면 미디어 작가는 미디어 작품을 표현하는데 이 너무 생각을 표현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미디어까지가. 그렇죠. 근데 회화는 드로잉은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드로잉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편해서 계속 손을 그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화인데 되게 어려웠던 점은 갑자기 미디어 하는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마치 아무런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락커가 트로트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본인은.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해? 거짓말. 저건 아닐 거야. 그럴까봐 손도 못 하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그래서 조용히 난 전시를 한 거야. 조용히. 그때들이 알아서 와준 거고. 진짜 조용히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림을 표현해보고 싶었어.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림을 이제 아직은 그림을 내가 페인팅을 할지 아니면 미디어스러운 그림을 그릴지 뭐 물질의 미디어로 막 하는 물질을 새롭게 만들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린다는 거는 완성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좀 어색해요. 내가 봐도. 왜냐면 너무 막 맨날 키보드 마우스만 영상만 만들다가 그쵸. 취미로 그릴 수는 있는데 작품으로 내가 발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기존 작업하고 연관성을 둬야 되니까 그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냥 드로잉이 보고 싶긴 한데 데일리 드로잉이 있으신지. 저 이거 그냥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린 드로잉. 이게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난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네, 네. 오. 이런 건 계획적으로 작업해서 그린 거고. 이 작품들이 보이네요. 이번에 전시 때. 이번에 그러네요.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이제 몇 네. 개 빼고 몇 개 넣고. 여기 총도 보이고.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네. 그냥 쉽게 그려서 근데 또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 남았긴 하네. 어차피 보려고 버리는 건데. 재밌네요. 심지어는 뭐 그냥 신문지에다 그리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이제 좀 누가 볼 것 같아서 내가 죽으면 그래서 되게 정말이에요? 되게 잘 그려야겠다. 되게 잘 그린 거고 이것도 막 그냥 이 작품. 이거는 이제 1999년에 첫 개인전 할 때 그때 이제 99년도. 그 전에 그때 이제 좀 메카닉 드로잉 그 기획 다이어그램을 짠 거고 되게 많아. 재밌는 게 그냥, 너무 많네요. 많이 그래요. 와 이건 뭐예요? 뭔지 모르시나요? 이거 VR 연주 VR 필름 만들 때 그때 어떻게 할지 콘티하고 뭐 짠 거. 와. 근데 이게 글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게 이제 정리가 돼요? 드로잉이 되면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림을 만약에 회화 작가로 미디엄을 회화가 안 돼도 그 드로잉은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드로잉만 책을 쫙 이렇게 모아서 좀 내는 것도 소원이기도 해요. 이건 정말 작가님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드로잉도 할 수 있고 미디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작품 얘기들을 주로 듣다 보니까 평소 하시는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작품 생각? 다른 생각? 다른 이렇게 생각들. 아무거나 평소에 하시는 생각이나 나는 자꾸 검은색 방을 생각하는데 검은색 방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에 푹 들어가가지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문득문득 아니, 휴식이 늘. 필요한 거예요? 늘 늘. 너무 바빠서 그러신 건가?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번아웃 된 것도 음. 있고 일에 치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번아웃 없을 때는 그냥 멀리 그 풍경 있죠. 그 백신스키 작가 작품을 되게 1학년 때 보고 충격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안개 낀 풍경인데 먼 그 공간에 내가 그냥 있는 거야. 내가. 그거 생각 많이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인데 늘 그 공간에 난 거기 가 있어.
그런 상상을 자주 네, 하세요? 그 내가 가는 공간 꼭 똑같아. 그러면 그 공간이 아늑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늑하죠. 아늑해서? 거기 있으면 약간 뭔가 휴식이 안정이 되는 그런. 근데 그 공간을 내가 영화에서 딱 한 번 본 게 있어. 아우. 어디? 인셉션 영화에 네. 림보 단계로 내려가는 거. 아. 가면 림보 그런- 단계 내려가면 다시 못 오거든요. 네. 거기 너무 잘 연출해놨더라고. 쫙 멀리 이렇게 되게 기하학적인 아파트만 쫙 있고 되게 평화로운데 사실 되게 무섭잖아. 맞아요. 혼자 남아 있으니까. 색깔도 없고. 그래서 그 공간 영화를 보면서 인셉션을 여러 번 보게 되는 요인이 하나 그 림보를 보고 싶었어. 자신만의 그 민보 세계가 있는 건가요? 그런가 보지. 뭐 한 번 가본 적 없어요. 한 번 꿈도 꾼 적도 없고 그냥 그림으로만 머릿속만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럼 보통 작품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뭐 넘어가는 게 있나요? 어디서 영감을 주로 받으시는지. 그런 거는 의도하지 않고 네. 그냥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때 딱 캐치를 하는 거죠. 오빠님 물건에서 캐치를 하거나 뭐 사람에게서 캐치를 하거나 다양해요. 다양해. 사건일 네,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캐치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캐치가 그냥 보고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번개가 치는 듯한 오. 그런 감흥이 나를 딱 때리고 가.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심지어 파일을 외장하드에서 컴퓨터로 옮길 때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저거는 좀 진짜 제대로 파봐야겠다. 되게 신작이 하나 또 있죠. 그럼 앞으로 다음에 이제 볼 수 네, 있는. 하게 되시는 건가요? 그쵸. 그거는 좀 해보려고.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건데 터레인 있죠. 터레인 라인을 해서 등고선만 있으면 사실 3D 지형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등고선을 어디서 빼오느냐가 중요한데 그 등고선이 실제 지형의 등고선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 안에 있는 등고선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등고선을 추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 재밌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새로운 지형도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해왔던 VR 공간에 넣어서 그죠. VR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VR 그러네요. 작가시잖아요. VR은 영화도 해봤고 모션 그래픽도 해봤는데 역시나 게임 스토리텔링 가장 좋고 작년에 미완성된 작품을 올해 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네, 플로팅 텐트 작품인데 아, 그 VR은 꼭 완성을 하려고 내년에는. 앞으로도 VR 작품에 대한 네. 계획이 있으신 왜냐 거예요? 이제 논문도 썼지만 책도 내야 되고 작품도 해야 되는데 아직 생각 못한 작품이 있어요. 근데 VR로 만들 수 없는 공간을 VR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의 병풍 공간, 병풍 그림. 그게 사실 VR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서구 애들은 자기들이 원근법을 만들었으니까 원근법을 해체하면서 VR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역으로 동양의 원근법적이 나는 공간을 VR로 할 수 있다면 저 근데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생각만 하고 정말 생각이 많으시네요. 생각이 많은데 돈이 많아야 하죠. 생각을 딱 고정시켜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력인데 네. 그 중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중요한 이제 것 같아요. 돈 얘기를 너무 정박하게 했는데 사실 자본이 좀 되게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국가가 알아. 그 나름대로 푸른데 얘들이 너무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페어하게 안 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사실 작가들이 의존할 때는 작품을 팔아서 살 거 아니면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예술 정책을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개선도 잘 될 거고. 그러고 보니까 작품을 하실 때 판다는 목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약간 정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하시는 번도 거죠? 판매 목적으로 만든 적은 없고 네. 있었다 해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럼 정말 개인적인 취향과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작품을 하신 그럼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지금 에셋을 키운 사람이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작품을 한다? 그거는 쫓겨날 일이고 작가로서의 그 네이밍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사실은 작가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이지만
가장이면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되니 끝까지 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연구비 국가의 어떤 예술진흥 지원금을 없이는 나 같은 사람도 아직은 불안한 뭐 그거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뉴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벨롭을 해서 탈 거고 그 작업은 나의 개인적 목적도 있지만 그때 보면은 내 자신을 그 좀 바로 세울 수 있고 추구해서 작가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한 것도 있고 내 자신을 위한 게 먼저고 그게 또 가족을 또 이어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약간 조그만 사회 내가 걸쳐 있는 사회에도 좀 관계를 해야겠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거 팔아서 얼마 벌 수 있어 빨리 해야지라고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갖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또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또 교수님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우리 안 하는 강사 시절부터 이제 오래 가르치는 직업을 많이 오래 하셨는데 뭔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나요?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신념은 일단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능력 그런 거는 좀 갖춰주고 싶고 그리고 딱 보면 보이는데 재능도 보이고 보이는 쟤는 저거 하면 진짜 잘하겠는데 근데 본인만 몰라. 아.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거를 본인이 나랑 만났을 때 몰라도 나중에 사회 나가 몇 년 후에라도 발견했으면 하는 그건 사실 내가 학습해야 발견할 수 있는데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이게 쟤는 저걸 하면 잘하겠는데 딱 보이니까 본인만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고 알려주고 싶은 게 좀 있고.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은 체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너무 많이 달려보신 것 번아웃 같긴 해요. 된 것 같고 근데 작업에 대한 생각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처럼 계속 운동을 하는데 발표를 좀 이렇게 텀을 두고 할 생각이에요. 좀 작업을 오래 가지고 정리도 하고 한번 매듭을 한번 짓고 이제 천천히 살펴볼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완성하지 못한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영화는 진짜 너무 멀리 동안 손을 놨지만 요즘 영화 보기가 싫어졌지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미술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다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땅을 다지는 시기인 것 같고 앞으로 10년간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걸 좀 구축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더 큰 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너무 많이 다져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남들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기획자들이 검색해서 이 작가 써야지 이 작가 써야 기획할 때 검색으로 찾아 많이 거기에 그냥 묻혀서 간 것뿐이고 규정되어진 게 있긴 한데 근데 내가 진짜 나를 다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자신만의 그거를 세계를. 좀 확고히 하는데 어쨌든 지금 흔들리는 중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그쵸. 거예요. 가정도 읽어야 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분배를 해야겠죠. 아무튼 내공을 다시 좀 다지는 시간 그게 앞으로 이렇게 자, 히든 카드 중요한 얘기하시니까 이때는 젊었을 때 시절을 네. 우연히 지금 보게 됐는데 35. 네. 이때도 흔들렸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이때는 질풍노도식이었지. 어, 이때는 35 정도 돼서 네. 그때는 뭔가 이렇게 하면 다 잘할 것 같은 그 근자감. 자신감이. 결혼하셨어요? 결혼하고 네. 첫애가 6살. 첫애 그러니까 둘째 없을 때.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 그때 이때 받은 아니. 상금 타서 둘째 낳았잖아요. 진짜? 작업실도 빼고. 그때부터 되게 멋있는 작품을 하셨네요. 보다 이때 하여튼 좀 되게 좀 약간 새로운 거를 하고 싶었던 시기였어요. 되게 의지가 막 불타올랐던. 이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 작품 제작비가 만만치 않은 까닭에 늘 남는 돈이 없어 안타깝다고 아쉽다고 한숨 지었다. 15년 지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코팅까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따만 해도 신문을 구하기 너무 어렵고 아 이때 딱 문 열자마자 딱 그 조간신문 나올 때 그때 딱 가서 사왔던 신문이었고 또 신문이 또 금방 없어지고 노랗게 반하잖아요. 그래서 네, 코팅했습니다. 되게 의미가 깊었던 시절인가 봐요. 이때 이후로 사실은 컴퓨터 작업을 좀 하기 시작했던 아. 자신감을 얻고 했던 작업. 근데 이거 작품 없어요. 어디 갔어요? 중앙 일보 그 지하실에 있는데 관리자가 곧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에. 그래서 다시 리메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긴 한데 또 뭐가 많은데 한번 보고 싶어요. 아까 뭔가 재밌는 걸 하나 봤던 것 같은데 글이 이거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제가 4학년 4학년 그때 이제 한참 힘들었을 학생 때 때? 학생 때 아. 그 새벽에 이렇게 3시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었어요. 네. 전현혁의 음악세계라고. 네. 그거를 듣는 애들은 좀 멋있는 애들이었어요. 좀 뭔가 그래서 그거를 3시에 듣고 자지 않고. 안 좀 자고. 있는 사람. 안 자고 아침에 버팅기고 차소 안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막 음악을 들으면서 나 혼자 이렇게 막 글을 썼던 이때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생각만 많이 굉장히 새벽 야, 3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살짝 읽어드려도 될까요? 좋은 것만 읽으세요. 하나의 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시간은 어우, 진짜. 그 어떠한 공식으로도 추측해낼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무언가의 반복이다. 반복이다. 이거 계속 읽어주세요. 막 오글거리는데 지금 막 손이. 여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쓴 거 맞아 근데? 그의 일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 외로움의 연속이다. 199-0804. 오. 와 이때는 진짜 힘들었을 때는 지하실에서 살았던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95년도면 대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원도 떨어지고 뮤직비디오로 간간히 이어가던 아. MTV와 KMTV가 나를 먹여 살렸던 월세 내고 작업실비 내고 그때였네. 일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장이 떨어진 것 같아. 아. 이걸 잘 발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밝은 내용도 있긴 있어요 일기장에. 없어요. 늘 새벽 3시. 네. 늘 새벽에 이렇게 잠도 안 오고 네. 잠 못 잔 사람의 병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네. 그냥 학교 조용히 다니는 거짓말. 그냥? 이거 아닌데? 조용히 다니면 아는데? 조용히 다녔어요. 조용히 다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막 사교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 다 같이 MT 가자 해놓고 나만 안 가고 다 같이 체육대 뭐 하자 해놓고 나만 안 가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웃사이더죠. 근데 작품은 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튼 다 같이 뭐 할 때 잘 빠지는 스타일. 왜요? 성향이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변화하신 것 같은데. 친구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전시 뒤풀이 잘 안 가요 제가. 그런 거 안 좋아. 근데 그런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그걸 안 한 거가 너무 후회돼. 뒤풀이 안 하고 그냥 혼자 집에 훅 가버리고 왜요? 그냥 이게 왜 후회가 돼?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사실 안 좋은 거고 지금으로는 조금 느껴요. 이게 사회생활을 이 정도는 해줘야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작가는 작가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는 좀 노하우가 생겼는데 학창 시절 때는 뭐 거의 내 멋대로. 그럼 연애는 하셨어요? 연애는 많이 했죠. 아니 어떻게 그거 다 같이 많이 하는 건 안 하셨대요. 하면서 어떻게 연애는 하셨죠? 뭐 그런 성격의 사람도 있으니까. 참 질문 다양한 이야기들을 네, 다양한 이야기가 나눠야 레트로 돼요. 퓨처리즘이 아주 풍성한 미래로 가는 네. 연애이기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일단 미래 계획은 어쨌든 지금까지 더 많은 걸 하지 말고 진짜 이제 엑기스만 추려서 이제 다지는 작업 10년간 뭔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나중에 갈수록 작가님의 색이 더 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님과 2020년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까지 작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